일단 오늘 오후도 이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행보를 계속 이어갈 텐데요. 오늘 먹은 비빔밥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지금 오찬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됐습니다. 국회 사랑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오후에도 비빔밥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 비빔밥 얘기로 좀 이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지금 첫 번째 여야 모두 환담 장소에서 식사 장소에서 정한 메뉴가 비빔밥이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원식 의장도 의미를 많이 부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야 간의 대화와 협치가 전무한 상황이었죠. 그러한 측면 살펴보게 된다면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비빔밥과 같이 통합하고 협치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을 국회가 보여줘야 하는 것인가. 물론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 당신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야 당 대표들과 지도부 그리고 국회의원들 스스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빔밥과 같이 서로 대화와 타협과 협치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이번 조기 대선에서 보였던 국민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번 식사 자리를 통해서 아마 원내 정당들 당대표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도 더욱더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비빔밥 얘기를 자꾸 해서 저 오늘 끝나고 저녁은 비빔밥을 진짜 먹을 겁니다. 비빔밥 먹으면서 저도 이제 새로 들어서는 정권과 정치권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비빔밥 드실 생각 없으세요 오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오늘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에 묵을지도 지금 선거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각 후보들이 어디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될지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장은 용산에서 집무실에서 시작을 하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청와대로 다시 복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아요. 몇 개월 정도 지금 예상하면 됩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네. 용산 집무실을 먼저 쓰면서 청와대를 다시 개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동안에 대선 캠페인 과정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하는 의미로서 용산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가 이미 그 일반 대중에게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안보시설로서 대통령의 집무실로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경호처에서 어떤 보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의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그게 불가능하다면 뭐 정부 청사를 쓴다라고 예전에 또 이준석 후보는 이야기한 바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의 대선 캠페인 과정에 있어서 야당의 후보로서 이야기했던 것과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 됐을 때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는 좀 다른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집무실을 용산에서 하냐 청와대에서 시작을 하냐는 그거는 뭐 크게 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대통령 지하 벙커, 그 벙커가 이 비상시에 이 국가 원수를 비롯한 주요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사태를 논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옮기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과 복잡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세종시로 단기적으로는 이제 청와대로 복귀하는 건데. 자, 용산에서 시작해서 청와대로 옮겼다가 장기적으로는 세종시로 대통령실로 그렇죠. 옮긴다. 지금 뭐 네. 사실 이 세종의사당도 건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바로 그냥 의지만 있다면 세종시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지금 바로 세종시로 갈 수 없는 이유는 말씀하신 이런 벙커를 비롯한 이런 보안 시설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세종시로 가기 위해서도 상당한 그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또 역시나 그 이전에 사용했던 벙커나 이런 것들이 개방되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개방되었던 공간들
청와대만 어떻게 보완하고 보완적 안보적 측면도만 구비한다면 충분히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는 당 개방했던 문제는 다시 장기적으로 세종시를 가게 되면 다시 국민들께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 단기간에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는 또 관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저. 예, 네. 관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천 계양에 이제 지금 사저가 있는 건데 거기서 지금 출퇴근을 하기에는 이게 뭐 경호상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에 청와대 안에는 관저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럼 또 한남동 관저를 그때까지 이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도 지금 아마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집무실 얘기만 했지 사실 더 그쵸. 긴 시간은 또 똑같은 그쵸. 시간을 관저에서 지내야 되니까. 청와대가 정확히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를 또 계산해야 되는데 아무리 짧게 걸린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그 인천 계양에 있는 그 사저에서 출퇴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걸로 네.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마 입장과 정리가 빨리 정리돼서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당장 오늘은 그럼 어디에 옮기게 되는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지 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보안 사항이니까요.